네, 경기도로 신규 발령된 합격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100명의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구나 라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학부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전공을 했고 딱 이거 하나 전공을 했고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교직이수를 했기 때문에 교대원은 딱히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저는 처음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합격까지 총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중 1년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TO 발표 빵명 나온 이후로 하지 않아서 1년은 공백기였고 그냥 2년 동안 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 다닐 때도 임용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교육 경력도 없습니다. 시간 강사, 기간제, 학원 강사, 과외조차 하지 않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차 수업 실험 준비하면서 진짜 애도 많이 먹었고 또 제가 학교 생태를 모르다 보니까 그 심층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도 되게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한팀 강의 수강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중고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고 대학교 때 처음으로 어학연수 한 학기 그리고 교환학생 한 학기 이렇게 갔고요. HSK 점수 혹시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점수는 최근에 2년 전에 본 게 255점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한 영역당 한 80점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총 3번 치렀고요. 첫 번째 응시에서 1차 탈락했고 두 번째 응시에서 1차 탈락했고 그리고 세 번째 응시에서 처음으로 1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까지 했습니다. 수험 기간은 총 3년이 걸렸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차는 타학원에서 올인 1년을 했고요. 그 당시에 듣기로 이한팀은 초수가 듣기엔 어렵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이러길래 그냥 이한팀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지 않고 다른 학원을 그냥 바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이한팀을 먼저 수강을 했으면은 수험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느끼지만 아무튼 거기서 1년을 공부를 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패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고 답안 작성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틀린 문장을 고르고 또 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참 쓸데없는 답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차 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한팀으로 옮겼고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1, 2월 강의는 듣지 않았고 이론 독해 모두 3에서 6월까지 열리는 강의 다 들었고요. 그리고 N수생 반도 열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냥 심화 이론반, 심화 독해반 그리고 모의고사반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때도 모의고사반 들었고 듣다가 이제 7월까지만 듣고 8월부터는 아예 듣지 않고 중국어랑 교육학 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 작년에 들어섰고 상반기 때도 여전히 다른 그냥 공부하면서 어떤 공부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관련 없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중국어랑 교육학은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 발표 나고 다시 공부를 했고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생각에 1, 2월 강의를 인강으로 신청을 했고 그리고 9월에서 11월은 실전 모의고사반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총 1월, 2월 기본 이론, 기본 독해 강의 듣고 기출 강의 듣고 실전 모고 강의 이렇게 총 들었고요. 비중은 아마 제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이론 6, 독해 3,
그리고 교육학 1, 이 정도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단권화나 요약 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그냥 독해 강의 들으면서 책에다가 필기해두고 그 책을 되게 여러 번 봤어요. 한 번 보면은 저는 그냥 끝까지 보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걸 계속 봤고, 뭐 필기 방법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시면 그거 받아 적고 그렇게 여러 번 봤습니다. 요약 노트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걸 만들어봤자 제가 다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월에 판서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합격자분은 마인드맵 그 두꺼운 책에다가 되게 단권화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엄두가 나지 않기에 그냥 주어진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봤던 책은 기출문제집이랑 아까 말했듯이 7, 8월 제공되는 판서 자료고, 기출문제는 제가 수험 기간이 좀 오래이다 보니까 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0번 넘게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서 자료 볼 때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랑 안 중요한 내용이 다 적혀져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외우고 그랬습니다. 좀 도전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보다가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볼 수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쌤께서 그 판서 자료를 뭐 문법, 어학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셨댔는데 그냥 저는 그 주차별로 주어진 대로 봤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그냥 링 묶어서 지하철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밖에 외출할 때도 들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추천하는 공부 방식은 깜지로 써가면서 하는 공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정말 공부하기 싫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은 좀 중국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쓰시고 그냥 키워드 정도만 여러 번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공부법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그냥 이주연 쌤 책 딱 2권 봤고요. 1, 2월을 책 그 얇은 거 하나랑 현당대 문학사 교정 이렇게 딱 2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현당대 문학사 교정은 시험 하루 전날에 그 1회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내용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고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안 돼서 한글 번역본을 여러 번 봤고요. 그 백화 해석은 한 번은 읽어도 잘 암기할 시간이 안 돼서 그냥 한글 번역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백화는 이렇게 다 해석은 해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암기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임의대로 몇 문장을 골라서 외웠고 나머지는 이제 빈출되는 단어만 몇 개 골라서 외웠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그냥 넘겼어요. 고대시, 현대시는 그렇게 막 열심히 암기하지 않았고 그냥 작가 이름 정도 외웠습니다. 현대문학은 그냥 수업 전에 예습으로 한번 가볍게 읽고 해석이 안 된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고요. 이 현대문학이 그나마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노신 작품 되게 다양하게 읽으실 텐데 이게 혼자 읽을 때는 이해가 돼도 되게 이주연 쌤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연 쌤 설명 들으면은 독해 되게 풍부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해는 참 양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론과 연관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점수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1월 실전 모의고사반 때 모든 문제를 다 복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제가 골라가면서 문제를 봤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보고 했고 제가 틀렸는데 그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만 보고 2번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과 물론 양질의 그 문제를 준비해 주셨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 이한팀 강의를 들었고요. 그냥 2차 준비는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1차 준비할 때는 별로 필요하진 않지만 2차 준비할 때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스터디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부 장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매달 달랐거든요. 뭐 한 달은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한 달은 독서실도 가보고 한 달은 아파트 내에 있는 독서실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가까워지고 한 9월부터는 집에서만 공부를 했고 네,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 낭비도 좀 줄일 겸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순 공부 시간은 제가 재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8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자기 전까지는 그냥 책상 앞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강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써보고 인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잔 것 같고요. 8시간을 자도 저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더 피곤하더라고요. 아무리 자도. 네, 그래서 아무튼 운동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못하니까 그냥 피곤함을 아는 채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휴식은 이것도 뭐 딱히 챙긴 거는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엎드려서 자고 근데 또 자고 이렇게 낮잠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비타민제도 제가 꾸준히 먹어봤는데 그닥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 액체형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시험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해도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저도 계속 이렇게 오래 시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직전까지도 2차 시험 직전까지도 그냥 내년 시험을 볼까? 내년에는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티는 안 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순간순간 집중을 하려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이 강의를 듣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1년 동안 계속 믿고 열심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연 쌤은 그 자료가 진짜 양질이고 또 2차 준비하시면은 피드백을 되게 발전적으로 주시거든요. 만약에 스터디원끼리 그 피드백을 나누면은 태도적인 측면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연 쌤은 아무래도 내용을 다 아시다 보니까 태도랑 내용이랑 이게 다 피드백을 주셔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쌤만큼 꼼꼼하고 그 정확한 독해 강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듣고 꾸준하게 복습하면 실력 향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약 조절이 필수고요. 전공 교육학 비중을 정말 잘 정하셔야 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교육학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따지고 보면 이번 시험에서 교육학을 한 일주일 안 된 채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별로 추천하진 않는 방법인데 이만큼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 강의 책 이외에 그렇게 원서 구매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많은 책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예 못 받고 학원 수업만 해도 정말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공부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때 책을 사도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